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5일이고 시장이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서 같이 한국 시장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첫날 세게 올랐다라고 이제 간주를 했을 때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 돈들이 어디로 갔고 그러면 그쪽 관련된 섹터들이 이번 단기 랠리에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 계속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엑셀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콜앱 코드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라떼 이상만 가입하더라도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 가능하고요.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사 투자자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 데이터부터 볼 텐데 저는 이제 업종 쏠림 지수라는 거를 만들어서 보고 있어요. 업종 쏠림 지수라는 건 이 업종이 업종 상위 수익률과 하위 수익률 간의 어떤 편차를 인덱스로 만들어서 그걸 오실레이터로 만든 건데 여기서 이제 업종 수익률이 업종 쏠림 지수가 내려간다는 거는 순환매가 돌고 그래도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 좋은 시장은 이게 올라가는 시장이고 좋은 시장은 이게 떨어지는 시장입니다. 가급적이면 떨어지는 시장이 그래도 매매하기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래서 떨어지면서 대깔꼬마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지수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를 자주 얘기하는데 코스닥이 좀 뚜렷하게 보이죠. 이번에 반등을 했어요. 이번에 그러면 반등을 언제까지 할까? 지난번에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 아마도 9월 18일 금리 결정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TJ 잔고가 거의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TJ 잔고를 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미국의 정치 또는 정책 결정권자의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고 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 인하를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버퍼를 만든 다음에 TJ 잔고를 쌓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 랠리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 FOMC에서 있고 그 금리 결정에 따라서 얼마나 시장이 기대치에 충족이 되느냐 이걸 이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하 폭도 폭이지만 이번 금리 인하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18일날 결정이 되니까 아마 시장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8일 전에 차익 시연을 좀 1차적으로 해야 할 수도 있겠다. 게다가 이제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10월 첫째 주가 연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9월 말쯤에는 하반 18일 이후에는 좀 소강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랑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요런 이제 이벤트가 이제 노출되어 있는데 일단 큰 틀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상승 구간에 들어가 있고 이게 상승하는 기간이 어쩌면 길게 보면은 9월 18일 정도 금리 결정까지고 조금 일찍 결정이 된다면 9월 11일에 있을 그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로 아마 기대감이 최고조로 이르는 어떤 구간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은 9월 11일 조금 늦으면 9월 18일쯤 또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그런 구간을 가질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업종으로 어떤 것들이 센지를 봐야 되는데 평균적인 어떤 RS의 구간으로는 조방원이 가장 세요. 조방원이 가장 세고 그러면 그 안에서 조방원 다음에 뭘까?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조방원 다음에는 이제 지금 현재 바로 밑에 있는 게 증권이랑 뷰티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저는 저의 생각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오늘 이제 그 집중투표제가 나왔어요. 집중투표제가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시행이 내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의 분리과세도 실질적인 시행이 내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막 열심히 이 지주회사나 증권주를 열심히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애매하고 실제 이게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증권 지주 이런 쪽을 시장에서 많이 보려고 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은 조방원이나 이런 것들로 좀 더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시장의 큰 트렌드는 트럼프가 좋아하는 업종을 플레이하자. 그게 이제 조선 원전, 전력기기, LNG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11이평선이 회복된 주도 업종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이 변동성 조정 모멘텀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조방원, 그리고 증권, 전력기기, 그다음에 화장품, 이번에 이제 지주회사가 들어왔고 로봇까지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로봇은 일단 조금 더 이제 파괴력이 좀 있어 보이는 게 시장은 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기서 이제 로봇 액티브 ETF가 있는데 거기에 상위권에 뭐가 있냐면 로보티즈랑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중이 높은 그런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좀 나아 보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또 하나의 어떤 꼭지로 오늘 이제 수급이 돌았던 것 중에서 폴더블 아이폰 관련해서 애플이 이제 이 밸류 체인이 좀 정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 숫자로 등장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밸류 체인으로 확정되면 오히려 세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상대 강도, 힘이 센 놈들이 어디냐. 변동성 조정 모멘텀으로 로봇이랑 로봇까지 보고 중국 소비재 인바운드 이런 것들 계속 유지되고 있구나. 조방원이 유지되고 있구나. 그래서 원래 시장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11이평선이지만 여기 이제 10주 이평선을 기준으로 안 깨지고 있는 것들을 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바이오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보겠죠. 전체 이제 이평선 따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변동성 조정 모멘텀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반도체까지 화장품, 지주사, 그 다음에 뷰티, 여행 레저 이렇게 코스피 고배당도 살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이번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그러면 이 상대 강도가 센 놈들을 변동성 조정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센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뭘 봐야 되냐면 그래 시장이 이제 갑자기 변화가 또 생겼어요. 이 변화가 생겼을 때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고 종목별로 상대 강도도 한번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수급이 발생한 150등 기관의 어떤 평균 수급이 발생한 것 중에서 150등 이내에서 그 안에서 이 RS 평균을 한번 매겨봤는데 70 이상인 것들을 한번 리스트를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BHI LNG고 원전 관련이고 효성중공업 전력기기고 그다음 파마리서치 이런 것들 다 액티브 ETF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 바이오에 뭐 일동제약 그다음에 뭐 APR은 또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품에서는 APR. 그다음에 피부 미용 쪽에서는 파마리서치. 이게 거의 뭐 국룰처럼 지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만 관련해서는 일동이랑 D&D 파마텍 두 개를 좀 선호하는 것 같고 시장이. 그다음에 전력기기, 뭐 산일, 효성중공업 이런 것들 계속 이제 걸려요. 그다음에 이제 쭉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또 그럼 수급을 봐야 되겠죠. 돈이 어디로 갔을까? 돈이 어디로 갔을까를 보게 되면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수급을 보는데 저는 이제 순매수를 보지 않고 매수만 봅니다. 매수만 보는 이유는 계속 이제 매수 버튼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사모, 투신, 연금 위주로가 이제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좀 그래도 끌고 가는 애들이니까 그냥 단기적으로 좀 사고 파는 게 너무 이제 변화가 있어가지고 휩소가 있는 것들을 좀 제거하고 보기 위해서이고 여기 이제 사모, 투신, 연금의 평균 등수를 가지고 오름차순으로 했을 때 시총 대비 얼마나 샀느냐 여기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수가 얼마나 많이 터졌냐 그리고 여기는 단순히 이제 금액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샀느냐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에 금액 기준으로 오름차순했을 때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유동성이 어디로 많이 꽂혔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죠. 그럼 이거를 볼 때 저는 이제 전체 기준에서 한 50등 이내 정도만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50등 이내에 계속 누가 들락날락거렸고 이걸 이제 잘 분류를 해보면 주력으로 시장이 보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시장은 전체 시장에서 돈이 풀리게 되면
결국 트럼프가 원하거나 미국 정부가 원하거나 이런 쪽에 관련된 정책과 연동되어 있는 쪽으로 계속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또는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 CCL이 있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로 들고 있는 이 두산 지주사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 당연히 이제 돈이 흘러가니까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이제 튀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로보티즈가 이제 결국에는 시가총액 한 1조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이제 제가 그 색깔이 나오게 했거든요.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은. 로보티즈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노란 목투법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쪽도 같이 이제 움직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결국 두산이나 이스페타시스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모멘텀을 또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이쪽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반도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게 다 신기하게도 그 액티브 ETF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들은 결국 기관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이 1, 2등이다. 이렇게 지금 거의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크니까 금액 기준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도 시가총액이 크고 그래도 컨센이도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로 같이 바스켓으로 좀 사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방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 쪽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전도 사실 지금은 원전으로 분류해야 되겠죠. 그럼 원전 들어가 있고, 조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폴더블 그 밸류체인 기대감으로 덕산 네오록스 이런 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것도 조선이잖아요. 이게 전력기기잖아요. 에너지. 미국에서 그 결국에는 많이 이제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 대장주들이 또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전력기기 겸 그 다음에 LS 같이 이 그 상법 관련해서 집중투표제가 되다 보니까 LS 같은 것도 이제 오늘 한번 관련해서 LS 일렉트릭과 함께 좀 움직였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터주들도 이제 꾸준히 실적 관련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 소비재, 금융 이 세 개가 이제 큰 틀인데, 그 안에서 계속 이제 돌고 돌면서 꾸준하게 50등 이내에 머무르고 있는 종목군들의 스타일들을 고려해 보면 비슷한 것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APR도 또 걸리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계속 걸리면서 오늘 이제 보고서 나온, 장마감하고 보고서 나온 뭐 코미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재는 뭐 삼양식품, 그러니까 라면은 삼양식품, 피부 미용은 파마리서치, 그다음에 화장품 APR, 이게 뭐 거의 50등 이내에 계속 머물면서 돌아다녀요. 그다음에 전력기기 또 걸리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게 평균 등수예요. 평균 등수를 그럼 쭉 한번 우리가 받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한번 보죠.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도 이제 똑같아요. 로봇 있고, 이 반도체 있고, S&D는 또 삼양식품에 납품하는 이 소스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주,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계속 이제 또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국내에서 화학 관련해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결국에는 중국의 어떤 화학 판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얘네들이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따라서 매매할 생각은 전혀 없고, 실제로 화학이 상대 강도 상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저는 패스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화장품, 달바글로벌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 GSPNL도 인바운드잖아요. 파이nem텍도 결국엔 폴더블, 글로벌 텍스프리도 인바운드, S&T 다이내믹스도 이거는 방산이라고 봐야죠. 방산이죠. BH 이것도 폴더블. 그러니까 폴더블에 대해서 오늘 좀 매매가 있었다. 근데 이게 저는 지속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다. 그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동제약도 바이오고, 생각보다 바이오가 많이 걸리진 않았다. 그렇지만 또 업종 쏠림 지수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이게 순환매가 계속 돌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볼 것 같다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전력기기들,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약간 집중투표제에 대한 어떤 수혜, 집중투표제로 이제 LS가 정신 차릴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매수, 이런 것들이 또 있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쭉 한번 훑어보게 되면 이 정리가 되죠. 산업재에서는 조선원전, 방산, 그 다음에 전력기기, 기계 또는 LNG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수급이 돌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비재에서는 인바운드나 라면이나 엔터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사실 AI죠. AI 반도체 관련된 밸류 체인들만 살아있거나, 또는 뭔가 조금 이제 중소형주인데 실적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것도 결국에는 약간 AI 반도체의 밸류 체인에 걸쳐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는 이제 그 금리 인하 수혜 주고, 금융은 제가 봤을 때 배당의 분리가세 또는 저기 뭐냐 그 수혜로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수혜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잠깐 이제 핸드폰이 좀 울렸습니다. 수혜라고 한다면 이제 집중투표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금융도 같이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 금융은 오히려 내년에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올해 말에 보는 거 맞는 것 같다. 올해 말에 이제 잘 사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제도가 적용이 되니까 수급이 몰리지 않겠냐, 외국인들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지금 뭐 가을이나 겨울에 이벤트 있는 것들 계속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로봇은 오늘 이제 부각된 거고, 폴더블은 실질적으로 숫자가 들어오는데 텀이 길기 때문에 지속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융을 빼고, 금융은 이제 저는 이제 내년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올해 말에나 좀 보자라고 생각 들고, 지금 이번 랠리는 산업재, 소비재, 반도체, 바이오, 로봇 정도? 로봇도 근데 이제 또 지속 가능성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 요 정도까지가 산업재, 소비재, 반도체, 바이오고, 로봇은 이제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너무 시장이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숫자로 막 바로 이어지기에는 시간 걸리지 않겠냐, 이것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벤트가 좀 단시일 내에 확정적으로 있으면서 뭔가 모멘텀이 숫자로 금방금방 연결될 것 같은 것들은 산업재, 소비재, 반도체, 바이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로봇, 폴더블은 폴더블이랑 로봇은 이게 좀 단기간에 숫자로 드러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지속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을 한 50등 이내로 쭉 한번 우리가 훑어봤는데, 그리고 상대 강도도 이제 요런 이제 콜앱 코드로 살펴봤고, 거기서 우리 이제 머릿속에 교집합을 그려보면 결국에는 산업재, 소비재, 반도체, 바이오, 로봇이고, 폴더블은 사실 상대 강도 상위도 아니고, 여기는 정책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이니까 실제 효과가 내년에 수급이 많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연준의 금리 결정까지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또는 상승을 한다면 시장은 산업재, 소비재, 반도체, 바이오에 로봇 정도까지만 좀 껴져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